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한 장례식장은 텅 비어 싸늘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와 달리 모인 가족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죠. 며느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내뱉는 말과 아들의 깊은 한숨만이 맴돌며 말했습니다. 그 많은 병원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미리 모아두는 건데. 며느리가 한숨 쉬며 병원비가 이렇게 밀려 있는데 어머님은 여태 뭐 하셨대요? 아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보며 말이 심하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이 나와? 그럼 안 힘들게 살게 해줬어야지. 매달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 당신만 몰라? 그 돈 아까워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당신, 나 몰래 돈 몇십만 원씩 떼에 따라 드렸었잖아요. 왜 그것도 모르길 바랬어요? 딸이 눈물을 훔치면서 오빠네를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네가 더 책임졌어야지. 우리는 매달 생활비도 빠듯해 죽겠다고. 오빠는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면서 그게 다잖아. 오빠가 지지 않고 맞서며 30만 원이 어디에 이름이야? 우리라고 편한 줄 알아? 부모 봉양은 원래 다 같이 하는 거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사위가 불편한 듯 팔짱을 낀 채 이제 더는 각출해서 낼 돈 없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하고 정리합시다. 당신 말은 너무 심하잖아. 내 엄마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사위가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 속을 알아? 당신 오빠는 입만 살았지. 돈 한 푼이라도 더 보냈어? 왜 우리만 독박 써야 해? 그들의 날 선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먹먹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곡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차가운 대화만이 오갔죠. 텅 빈 공간에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은 그들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울지 않는 쓸쓸하고 텅 빈 풍경이었습니다. 이들의 불효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그런데 하랑이 유치원 끝나고 잠시만 데리고 있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겠다. 우리 하랑이 할미가 보고 싶었지. 유치원을 마친 손주 하랑이는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손주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랑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배고프겠다. 할머니가 뭐 먹고 싶은 거 해줄까?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정말 먹고 싶은 거 할미가 해줄게요. 진짜 먹고 싶은 건 소시지랑 햄 실컷 먹고 싶어요. 어머니는 손주의 말에 지갑을 들고 급하게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에서 햄과 소시지를 사서 돌아온 어머니는 집에 있는 재료들을 함께 볶아 손주에게 듬뿍 차려주었습니다. 손주는 신이 나서 밥을 맛있게 먹었으며 어머니는 허름한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 라면 먹어요? 응. 할머니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 나도 먹을래요. 밥 준 거 있는데 밥 먹지, 그래. 라면은 별로 맛없어. 아니야. 할머니가 제일 맛있다면서요. 나도 먹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우리 하랑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어머니는 그릇에 라면과 국물을 담아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손주는 라면을 한 젓가락 맛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라면 너무 맛있어요. 그랬어? 우리 강아지, 이 할미도 좋구나. 많이 먹어라. 여기 할미 것도.
어머니는 자신의 라면까지 덜어주며 손주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그저 행복했습니다. 손주를 데려다주고 돌아온 어머니는 늦은 밤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억눌린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랑이한테 아무거나 먹이시면 어떡해요? 하랑이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소시지, 햄 그리고 라면까지 먹였다면서요. 충치 생기고 비만 위험한 음식들이에요, 정말. 옆에서 며느리가 소리치며 당신 어머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세요? 저희가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해서 주는데 왜 아무거나 먹이시나요? 어머니가 당황하며 아니, 나는 하랑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있으세요. 미안하다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인지 몰랐다. 이 할미가 잘못했구나. 안 그럴게.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모습에 기뻐하며 그저 다 주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날의 시장 골목은 쓸쓸했습니다. 굽은 허리와 절뚝이는 걸음으로 마늘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늘 깔 일 없소? 파 다듬을 일은. 작은 목소리로 상인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갯짓뿐이었죠. 어머니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시장 구석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어머니를 보자 익숙한 듯 반겼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어머니는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그릇을 닦아낸 후 주인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고 남은 반찬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그것들은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끼니였죠. 힘겹게 낡은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혼자 아픈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통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고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분간 무조건 쉬셔야 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우시면 아드님이나 따님께 연락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얘들 살기도 바쁜데 제가 짐이 될 수 없지요. 어머니는 의사를 뒤로 한 채 텅 빈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아들아, 엄마가 다리 합병증이 생겨서 병원비가 좀 필요하구나. 조금만 보태줄 수 있니? 어머니, 저도 빠듯해 죽겠어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간신히 쓰고 있는데 얼마나 드려야 해요? 며느리가 옆에서 당신 어머니 왜 자꾸 돈 달라고만 하세요? 저희도 힘들다고요. 어머니는 이들의 대화를 듣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래. 힘들면 괜찮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치료비가 좀 더 부족하구나. 혹시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있니? 어머니, 저번에 보냈잖아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돈이 남아도는 줄 알아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구나. 엄마, 우리도 힘들어. 오빠네도 안 챙기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해? 사위가 소리치며 장모님 용돈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됩니까? 우리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식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럴 바에 아프지나 말걸.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어머니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오는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돈을 달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살기 바빴던 가족들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자택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돕던 시장 식당 주인이 걱정이 되어 집에 찾아갔다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죠. 돌아가신 지 몇 주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은 황망한 표정으로 장례식장에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들과 딸은 어머니의 낡은 집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낡은 가구와 빛바랜 사진들이 그들을 맞았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에는 며칠을 먹었을지 모를 반찬 봉투들과 손님이 남긴 음식들이 봉지째에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말 남은 음식 봉투뿐이네. 병원비 내느라 돈은 다 썼을 텐데. 아들도 혹시 모를 현금이나 귀중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늘 들고 다니던 낡은 청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꼬깃꼬깃한 봉투가 있었죠. 봉투 속에는 몇 개의 통장과 낡은 도장, 그리고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심코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아들네, 딸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통장에는 매월 몇십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고 입금자명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입금 내역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힘내라 내 아들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 역시 자신의 통장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이 선명했죠. 그제야 두 사람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 날짜와 어머니가 이 통장에 돈을 넣은 날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설거지로 번 돈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이 보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자식들을 위한 적금 통장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에는 아들네 집 마련금, 딸네 아이 학자금 등의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두 사람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무너졌습니다. 몇 년을 고스란히 모으신 각각 수천만 원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죠. 그동안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불평과 차가운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굽은 허리와 시장을 헤매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열하던 아들은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낡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이 돈은 너희들이 엄마에게 줬던 돈이야. 엄마는 이 돈이 차마 아까워서 쓸 수가 없었단다. 너희들이 힘들게 번 돈, 엄마한테 줘서 너무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이 돈으로
너희가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란단다. 이 돈으로 아들은 부족한 집 마련 금액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딸은 아이들 학원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는 너희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그리고 착한 며느리와 사위. 부디 엄마보다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하게 살렴. 늘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편지를 읽은 자식들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유산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할 힘조차 없을 만큼 오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짐이 될까 아픈 몸을 이끌고도 힘든 내색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속으로 눈물을 삼켜가며 오직 자식들의 행복만을 바랐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러하듯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희생했던 당신의 깊은 사랑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값집니다. 이와 같은 감동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세상 모든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깊이 존경합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또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희생을 가족들에게 했는지 댓글로 적어 함께 나눠보아요.